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7일 밤 9시입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 국가 기밀을 몇십 박스나 가져가서 마이애미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 불법 보관했다가 압수당한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트럼프를 파멸시킬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형사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FBI가 지금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이 되겠는데 미국의 법원이 법무부에 대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한 20일쯤 지났죠.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 마라라고를 압수수색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던 비밀 서류를 회수할 때 법원에 제출했던 진술서, 압수수색 영장에 첨부된 진술서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거기서 국가 기밀 유지에 필요한 부분은 삭제 또는 지워도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지워진 또는 감추어진 문건을, 진술서를 어제 법무부가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언론의 집중적인 지금 취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 사건의 성격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1월에 확보한 일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관하고 있던 문서 중에서 180건이 1급 비밀 또는 비밀로 분류된 문서임이 밝혀졌습니다. 180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내셔널 아카이브, 그러니까 국립문서보관소에서 트럼프를 상대로 끈질기게 회수 노력을 해왔는데 그때마다 트럼프가 거짓말과 억지를 부리면서 가져간 기밀 서류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수사권이 없는 내셔널 아카이브가 트럼프를 상대로 문서를 돌려달라고 요청을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7개월 동안 들어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FBI에 도움을 요청했고, FBI가 개입을 하고 미국 법무부가 개입을 하니까 1차로 지난 1월에 15박스를 반납했다고 합니다. 그 15박스를 분류를 해보니까 184개가 비밀로 분류되었는데 박스를 받아보니까 그 보관 상태가 엉망진창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종이 쓰레기하고 비밀 서류가 뒤섞여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이것은 형사사건으로 다루겠다라고 FBI가 입장을 정하고 정식으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가지고 발부받고 최근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십 건의 비밀 서류 박스를 찾아갔습니다. 그 전에 지난 6월에 미국 법무부의 방첩국장이 직접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별장을 방문해 가지고 트럼프의 변호사들하고 만났더니 변호사들이 우리 이미 다 반납했다, 가진 거 없다라고 또 서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거짓말로 밝혀졌거든요. 몇십 박스가 더 나왔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는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서류는 기밀이 아니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직권으로서 다 기밀 해제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없습니다. 기밀 해제를 대통령이 말로만 할 수 없고 그것이 문서로 남아야 되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앞으로 트럼프를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 측에 적용된 이 법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은 이 방첩법 위반이다 하는 게 주목을 받았는데 요사이는 그것보다도 사법방해죄가 더 중요하다. 사법방해죄가 적용이 되면은 징역 20년까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방해죄는 꼭 기밀서류가 아니더라도 국가안보가 관련 있는 서류를 부당하게 소유할 때는, 그리고 그것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돌려주지 않고 거짓말하고 방해하면 이게 사법방해가 적용되는데, 트럼프는 기밀서류만 아니면은 죄가 안 된다고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기밀서류가 아니더라도 국가안보상의 중요한 문서가 자격 없는 자에 의해서 계속 보관되어 있으면 그건 사법방해라는 겁니다. 더구나 마라라고 이 별장에는 보안시설이 없습니다. 기밀서류는 어딜 가든지 반드시 보안시설에 있어야 합니다. 저 창고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쓰레기통 비슷한 데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번에 들통이 났고, 어제 공개된 이 진술서, 즉 압수수색 영장에 붙은 서류에 보면은 어떤 부분을 지웠느냐 하면은 그 정보를 수집할 때 관계됐던 사람이 노출된다든지, 어떤 정보를 수집할 때 무슨 기술을 썼다든지 하는 게 노출되는 부분을 상당히 조심해서 처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은 트럼프는 그 문서를 가져가 가지고 이 정보는 누가 생산했고 어떤 경로로, 어떤 기술로, 어떤 도청 기술로 알아냈으며, 또는 외국 요인들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수집했느냐 하는 것까지 알게 되었거나 그것을 남한테 누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정보사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정보 소스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 소스가 트럼프에 의해서 노출됐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보안 지역이 아닌데 내팽개쳐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공화당이 그동안에 FBI가 마라라고를 압수수색했을 때는 막 들고 일어나더니 요새 갑자기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번 선거에 낭패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대충 이런 건데, 그러면 이게 트럼프가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형사 피의 사건이 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그 고의성은 뭐냐 하면은 트럼프가 자기 별장에 비밀 서류, 자기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는 국가 소유가 되어야 할 비밀 서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반납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은 트럼프가 사법방해죄로 기소될 수 있다 이겁니다. 트럼프가 빠져나오는 방법은 이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 변호사들이 한 거다, 대리인들이 한 거다라고 떠넘기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트럼프가 압수수색 직후에 이런 트윗을 날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오바마 대통령도 똑같은 짓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퇴임할 때 3천만 페이지를 시카고로 가져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직후에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반론을 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가져간 문서는 하나도 없다. 비밀 분류에서 해제된 비밀이 아닌 서류는 시카고에 있는 내셔널 아카이브 사무실에 지금 보관 중이고, 기밀 서류는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아카이브 국립
기록 보존소에 지금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계속 오바마도 비밀서류를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거짓말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트럼프를 감옥에 쳐넣을지도 모르는 사법방해죄를 구성하고 있다. 역시 미국이란 나라는 더디기는 하지만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하고 엄중하게 처벌한 나라라는 걸 트럼프도 아마 뒤늦게 깨닫게 될지 모릅니다. 미국 역사에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사형된 유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원자폭탄에 관한 정보를 소련에 넘겼던 로젠버그 부부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됐습니다. 그때 카우프만 판사가 유명한 선고문을 읽었습니다. 그때가 6.25 사변 중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한국전쟁에서 미국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이거는 살인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카우프만 판사의 선고문을 읽으면 등골이 아마 오싹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라는 희대의 사기꾼, 희대의 선동꾼을 대통령으로 뽑았더니 미국이 저렇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에 트럼프 팬이 많습니다.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크게 지니까 트럼프가 억울하게 졌다, 부정선거로 졌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 편을 들던 자들이 주로 유튜버입니다만 요사이는 이준석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 음모론자들의 동맹이 있는 모양입니다. 한미동맹과는 다른 이 선동동맹, 거짓의 동맹이 있는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